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여한 박명호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특강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명호입니다. 조금 일찍 와서 앞에 진행되는 걸 좀 봤는데 이런 자리는 처음이라서 혹시 분위기를 깨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혹시 하실지도 모를 고민에 일단에 조금 도움이 되는 얘기거리를 좀 함께 하고자 합니다. 백드롭이라고 그러나요? 우리 신임 대표가 오셔서 백드롭을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저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새로운 미래로 다시 뜁니다 라고 했다는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일까? 앞으로 그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좀 의문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보기엔 지금 암흑기 앞에 서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보면 22년에 윤석열 대통령 선거의 승리는 어쩌다 승리를 한 거였는데 이게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시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3연패 후에 3연승을 했습니다. 2021년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부산시장,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죠. 근데 사실 그 선거 승리도 국민의힘이 또는 야당이 잘해서 이겼던 선거라고 하기보다는 주어진 선거에서 받아먹는 선거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잘한 건 별로 없어요. 사실 그냥 그 자리에 그때 있었다라는 것밖에는 차이가 없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상당한 기간 동안 어쩌다 대선 승리, 총선에서는 확실한 제2당, 제1야당의 구조가 악순환으로 계속 반복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특히 수도권 승부를 극복하지 못하고는 승리 가능성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 정당의 실패입니다. 저는 윤석열 권력의 실패에 국민의힘의 실패가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수계열 정당들의 권력 실패를 보면 대통령이 문제였어요. 박근혜 대통령 그랬고 윤석열 대통령 결국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실수한 것이고 결국 권력의 실패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국민의힘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정당이 제 기능을 못한 거예요. 그냥 따라다녔던 거죠. 그리고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정당을 잘 모릅니다. 정당을 너무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데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던 편견만 갖고 이 정당을 대했다고 하는 게 스스로를 몰락시킨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요인이 된 거죠. 국민의힘에서 이런 논의를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선거제도와 개헌에 대해서도 좀 오픈 마인드랄까? 좀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특히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지금대로 가면은 국민의힘은 대선에서 정말 어쩌다가 동전 던지기로 이기는 대선밖에 없을 겁니다. 자체 역량으로 이길 거라고 생각하기 전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럼 총선은 어떨 거냐?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계속 100석 언저릴 거야. 아니면 90대 후반이거나. 영남 60석에다가 비영남 지역에 한 20, 30석 정도. 거기에 비례 한 20 언저리. 그게 맥스라고 보는 거죠. 수도권 승부에서 최대 40%, 과반 이상은 언감생심 바랄 수 없을 거고 40%, 30%만 돼도 비슷하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합해가지고 20수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 된다고 한다면 국회에서 일당이 된다는 건 생각할 수가 없죠. 그냥 영원한 제2당 만년야당으로 만족하는 거는 오케이. 근데 그 이상으로 가겠다고 한다면 이건 좀 어렵다.